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침 간편식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은데 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아침 간편식 제공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건영 후보가 단일화 상대였던 김진균 후보의 대표 공약을 수용한 것입니다. 중고생 아침 결식률이 20% 안팎인 현실에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오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챙겨주자는 차원입니다. 시범 사업은 지난 6월부터 9개 초중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 매달 평균 배식 인원은 930여 명으로 시범학교 전체 학생의 25%나 됩니다. 최근 충북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000여 명 가운데 75%가 아침 간편식 제공을 희망할 정도로 학생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교육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 간편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한 해 200억 원 정도인데 충북교육청은 세수 감소 여파로 내년 본 예산을 세우면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인 기금에서 3,880억 원을 꺼내 써야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진 않습니다. 그 여파로 충북교육청은 내년에 아침 간편식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못하고 현재 9개 학교가 1학기만 더 운영한 후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반기에 25년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방향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침 간편식은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의 복지 사업입니다. 공약 이행에 쫓겨 무리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대안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여전히 두 살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자리인 강서동에 도시농업관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습 등 상당 부분의 업무가 남일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외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강서동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이 전부인데 이들은 주로 시민에게 농업과 관련된 교육과 체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특성상 실습과 체험 대부분을 남일면의 농업기술센터 본관이나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어 건물이 비어있는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축제를 여기서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하니까 그 축제장에 구성 준비를 하든지 이러면 출장을 오래 나갈 수가 없죠.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일면 옛 청원군 농업기술센터는 통합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본관이 됐고 강서동의 옛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취지로 도시농업관으로 만들어 한 개 부서를 존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농업 실습은 상당 부분 이곳이 아닌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행사인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비롯해 농업 관련 행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도시농업관 청사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한 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중 낭비 요인이라는 내외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두 살림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주시가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CCTV.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모습이 촬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요. 대전도시공사가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해 본격적인 도입에 나섰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CCTV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자 스크린 속 얼굴이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이리저리 움직여봐도 흔들림 없이 얼굴 위에 모자이크가 형성됩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지역 업체들과 함께 개발한 실시간 영상정보 보호 기술입니다. CCTV 속 수십 명의 군중은 물론 차량 번호와 광고 등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객체를 찾고 비식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어두운 곳이나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까지도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클릭 한 번으로 얼굴과 차량 번호 등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고 나머지 정보값만 가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와 민원 등으로 공공기관에 CCTV 자료를 요청할 때 시민 얼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이 불가할 때가 있지만 이 기술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승객 밀집 지역에 대한 영상 정보를 다른 승객들에게 제공할 때 이 기술을 활용하는 중입니다.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그 승객 밀집 지역에 개인정보가 보호받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식별화 시스템은 별다른 장비 없이 기존 CCTV 영상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 비식별화 시스템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던 CCTV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북도가 영동 중화사 지장시왕도를 지역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영동 중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사찰로 지장시왕도는 조선 후기인 1690년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불화입니다. 이 그림 상단의 하늘과 하늘꽃 등은 17세기와 18세기 초 불화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장시왕도는 2013년 영동 중화사의 마룻바닥 아래에서 승려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청주시가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청주페이 운영 대행업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등록 제한 업종 운영과 매출액 이상의 결제, 청주페이 결제 거부 등의 행위입니다. 청주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이번 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번화가와 음주운전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해 일제 단속도 불시 진행할 예정이며 집중 단속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나눔 봉사단체인 민들레 봉사대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봉사활동을 통해 민들레 봉사대는 도내 독거노인 80가구에 가구당 20kg의 김치를 전달하고 청소년 쉼터와 장애인 시설 등 모두 1,740kg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민들레 봉사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청주시 상당구에서 20대 여성을 130m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재판부는 어린 여성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건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